옷을 사려면 우선 버려라. 지비키 이쿠코 지음, 권효정 옮김, 도서출판 윤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옷 정리에 관한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죠. 계절이 바뀌고 유행이 바뀔 때마다 옷장 속 수많은 옷들이 더 이상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때가 옷장 정리를 해야 될 신호라고 생각하고 옷 정리를 시작해요. 옷을 정리하실 때 이 영상을 틀어놓고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불필요한 옷을 버리고 필요한 옷을 쇼핑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옷 정리 부분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1장, 진짜 멋쟁이들은 옷이 별로 없다. 혹시 매일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고 무심코 생각하지는 않나요? 작가는 우리는 패셔니스타가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셀럽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직업이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은 옷이 있으면 혼자 관리하기도 힘들 뿐더러 자꾸 다양한 코디를 시도하게 되고 디테일이 조잡한 이상한 옷을 사 모으게 됩니다. 파격 세일 기간에 옷을 잔뜩 사놓거나 한 번도 입지 않은 오래된 옷을 옷장에 쌓아두게 된대요. 옷장에 이상한 옷이 많아질수록 코디는 더 촌스러워집니다. 책에서는 촌스럽다는 인상이 세련됐다는 인상보다 100배는 강하기 때문에 평소에 멋지게 옷을 입는 사람이라도 어쩌다 한번 촌스럽게 입으면 보는 사람들이 어머 이 사람 멋쟁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촌스러운 구석이 있네 하고 생각한다고 해요. 이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굳이 매일 새로운 코디를 시도할 필요가 있냐고 작가는 묻습니다. 옷장에 있는 안 입는 옷만 버려도 패션 센스는 저절로 좋아진대요. 잘 어울리고 자주 입는 옷은 집에서 손질하면 세탁소에 맡기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도 이득입니다. 작가는 옷을 한번 입고 나면 옷걸이에 걸어 가볍게 세제를 뿌린 다음 샤워기로 잘 헹군 후 말리는 방법으로 일주일에 2번 이상 같은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참고해 볼 만한 옷 관리 방법인 것 같아요. 2장, 필요 없는 옷을 자꾸 사는 이유. 옷장을 정리하는 방법은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필요 없는 옷을 과감히 버리고 없어도 그만인 옷은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입지도 않는 옷이지만 버리지는 못하고 없어도 그만인 옷을 자꾸 사들입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책에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옷을 잘 소화해서 입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고 설명합니다. 로맨틱한 원피스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도 심플한 바지 정장이나 스트릿 힙합 스타일을 입어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원피스만 어울려 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어울리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래요. 그건 다시 말해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찾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작가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지 못하고 30대를 맞이한다고 해요. 30이 넘었는데도 다양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지 못하면 예전처럼 아무 옷이나 어울리지 않아서 패션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소화하기 힘든 옷들만 옷장에 쌓이게 되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로 옷장을 채워가 보는 건 어떨까요? 만일 청바지가 잘 어울린다면 평소에는 계속 청바지만 입어도 괜찮습니다. 브이넥티가 어울린다면 브이넥티만 입어도 됩니다. 그게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책에서 언급하는 필요 없는 옷을 자꾸 사는 이유는 사이즈가 맞아서 저렴하고 유행에 민감한 20대 스타일의 옷을 사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해온 사람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작가는 사이즈가 맞다고 해서 반드시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니라며 나이에 맞지 않는 옷을 무심코 입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여자들은 보통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젊은 기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옷을 살 때 나이에 맞는 옷차림인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3장. 불필요한 옷과 헤어지는 방법. 첫 번째, 아침에 거울 앞에서 벗어버린 옷. 작가는 오늘은 이걸 입어야지 하고 입어보았지만 아, 역시 이건 아니야 라며 거울 앞에서 벗어버린 옷이 있다면 옷장에 걸지 말고 그대로 처분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옷은 앞으로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대요. 우리가 실제로 입는 옷의 개수는 대략 정해져 있고 입지 않은 옷들도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입으면 불편하거나 디자인이 올드하거나 요즘 내 분위기에 맞지 않는 옷들은 앞으로도 입지 않겠죠. 너무 새 옷인데 집에서 입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입지도 않는 옷을 집에서 입겠다는 생각으로 보관하는 것은 정말 최악이래요. 세다 보면 집에서만 입으려고 생각했던 옷을 입고 밖에 나갈 경우도 생기니까요. 꼭 후줄근하게 입고 있을 때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전 남친이나 직장 동료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집에서 입을 옷이 필요하면 예쁜 홈웨어 2벌을 사서 기분 좋게 돌려 입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잘 입지 않는 옷. 작가는 잘 입지 않는 옷을 구분하는 쉬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옷장 중간에 리본을 묶은 다음 옷을 꺼내 입을 때마다 리본을 왼쪽으로 옷을 옮겨보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내가 입은 옷은 리본의 왼쪽이 모여 있고 그동안 입지 않은 옷들은 오른편에 모이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도 한 계절이 지나도 입지 않는 옷이라면 비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랍 속도 비슷한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탁한 옷을 서랍 앞쪽부터 차례대로 넣어봅니다. 계절이 지나도 늘 뒤쪽에 있는 옷들은 이제 그만 정리해도 좋습니다. 양말이나 속옷, 액세서리처럼 작은 것들도 즐겨 쓰는 순서대로 앞쪽부터 수납하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과 쉽게 구분되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옷. 작가는 특히 30이 넘은 여성이라면 필요 없는 옷은 과감히 버려도 좋다고 말합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많은 옷이 쌓여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요. 참고로 책을 쓴 작가가 50대여서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자주 언급됩니다. 이 점 독서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작가는 나이가 들수록 가지고 있는 물건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우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대요. 젊을 때 버리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고 중년을 지나면 그때는 버릴 기력조차 없어집니다. 예전에 윤선영 정리 컨설턴트가 한 말 중에 어머님들은 정리할 힘이 없어서 정리를 못 하신다고 했는데 우프지만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젊고 건강할 때 옷 정리를 시작하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유행이 지나버려 지금은 못 입는 옷도 더 이상 나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니 정리합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는데 유행이 돌아오면 입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보관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10년 후에 유행이 돌아온다 한들 그때 내 나이가 몇 살일지 상상해 보라고 해요. 불행히도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처럼 아무 옷이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그 많은 옷을 보관하려면 돈이 듭니다. 시즌에 딱 한 번 입은 옷이라도 한 번 입은 옷은 세탁 후 보관해야 하지요. 계절이 끝나고 옷 정리를 할 때 드라이 클리닝 비용만 절약해도 새로운 티셔츠 한 장을 살 수 있습니다. 떤 옷이 차지하는 공간만큼 집값의 일부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니 이런 경제적 손실을 떠안으면서 입지도 않은 옷을 보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결심해도 옷을 버리는 건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비우는 비용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게 당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리정돈 비우기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멀쩡한 옷을 버린다는 것에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나에게 필요 없는 옷을 나보다 더 필요한 곳에 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저는 중고 판매로 옷을 정리할 때보다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할 때 마음이 가장 편했어요. 내가 앞으로도 영원히 입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너무 비싸게 주고 산 옷이라 기부하기 아깝다고 생각되는 옷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최면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내가 이 옷을 기부한다면 필요한 누군가가 아름다운 가게에서 득템하면서 정말 행복해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건 꽤 멋진 일이지 하고 스스로 기특해하면서 옷을 비울 때도 많습니다. 4장. 이상적인 옷장이란? 옷장을 대대적으로 정리했다면 이제는 가벼워진 옷장을 채울 차례입니다. 책에서는 스타일에서 신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기 때문에 옷을 코디할 때 옷을 다 입고 가장 나중에 신발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우리는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생활합니다. 명품 가방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리에 놓아두므로 들고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지만 신발은 오래 신고 있어야 하는 만큼 가방보다 더 좋은 신발을 신고 있어야 한대요. 더욱이 라이프 스타일이나 나이에 따라 자주 신는 신발은 정해져 있습니다. 몇십만 원 하는 고가의 신발이라도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아서 1년에 절반 이상 신는다면 기꺼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이러한 명품 신발을 살 때는 평소에 꾸준히 신을 수 있는 무난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구두는 그만큼 신경이 쓰이고 열심히 손질하게 되어 오래 신게 된다고 해요. 작가는 에르메스 부츠의 밑장을 몇 번이나 갈아가며 8년째 신습니다. 저도 기본 디자인의 검정색 명품 구두가 있는데 한 7년 이상 신은 것 같아요. 다음 달 친구 결혼식에도 아마 그 구두를 신고 갈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발에 꼭 맞는 좋은 신발은 패션 센스를 높여줍니다. 반대로 불편한 신발은 몸도 마음도 불편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디자인이 멋져도 피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을 수 있는 신발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아함을 유지하려면 기력과 체력을 낭비해서는 안 되며 체중의 전부를 지탱하는 신발을 고를 때 무척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신발부터 정리합시다. 또한 책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옷장이란 요즘 입는 옷만 가지고 있는 옷장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변합니다. 학생이었다가 직장인이 되고 은퇴해서 전업주부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변화에 따라 우리의 옷장도 생활 패턴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출근복을, 임산부라면 임신복을 옷장에 채워야 합니다. 작가는 옷을 살 때 3개월 안에 몇 번이나 입을 수 있을지 고려해 보라고 해요. 그리고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니 내년 이맘때 옷을 세일한다고 미리 사서 보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는 옷장이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옷장입니다. 옷장을 열었는데 비슷한 옷들만 걸려 있다면 그것은 긍정의 신호래요. 소피아 코폴라, 안나 윈토어 같이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피아 코폴라는 스트라이프 상의에 청바지나 검정색 바지를 입고 안나 윈토어는 비슷한 컬러의 스킨색 구두만 신습니다. 이처럼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자기만의 한 가지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머스트헤브 아이템이라고 부르는 검정색 미니 원피스, 트렌치코트 등도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면 무시해도 좋습니다. 바지가 잘 어울린다거나 파란색이 잘 어울린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그 아이템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옷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 있는 아이템과 선호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나만의 스타일이 됩니다. 책에서는 특히 믹스매치 아이템을 주의하라고 해요. 이것은 패션 고수의 영역이고 쉽지 않은 코디입니다. 작가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감점이 될 만한 요소는 시도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하며 옷장에 지루함이 느껴진다면 한꺼번에 말고 조금씩 스타일의 변화를 시도해보라고 권합니다. 여기까지가 책의 1장부터 4장까지 옷 정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옷 정리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옷을 잘 입기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옷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